오늘은 어떤 시장인 걸까요? 이 시장의 컬러를 우리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추석 연휴 전까지 계속 또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슈가 참 많았거든요. 한 종목 한 종목 뜯어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비만 치료제는 살을 찌는 것도 살을 빼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계좌를 살찔 수 있다라는 멘트가 좀 다가왔는데 그런 의미에서요. 펩트론이 오늘 움직입니다. 네. 펩트론이 움직인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어제는 인벤티지랩이 그러니까요. 움직였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미국비가 드디어 한국으로 상륙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장에서는 또 테마군으로 좀 접근한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페트론도 사실 최근에 유상증자 이후에 사실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안 좋았죠. 왜냐면은 노보노디스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랄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단 2분기 실적 이후에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사실 기술 이전 기대감이 항상 이게 이슈로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미 작년 7월쯤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기술 이전, 뭐 일랄리다, 뭐 노보노디스크다 사실 이런 많은 루머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뭐 MTA 물질 후보들을 다 가져가서 테스트도 계속 꾸준히 했고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좀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반등은 그나마 좀 반가운 모습이긴 하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위고비 때문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좀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향후에 그 신공장 확대가 이제 몇 년 뒤에 지을 거긴 하겠지만은 이 시나리오가 우리 앞으로 장기 지속형 플랫폼으로 인해 가지고 물건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한다라 그러면 긍정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해답이 저는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지켜보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00억 원 주주 배정 유증 나오고 나서 이제 갭으로 좀 밀어내면서 좀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다시 들어 올렸는데 잔잔하게 이 안에서의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관점이신 것 같기 때문에 관망으로 사인 주셨습니다. 펩트론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도 궁금해집니다. 과장님, 에코프로 BM이요. 네. 원래 소재가 셀 대비해서 조금 뭔가 부진합니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나눴는데 오늘은 가요. 네. 뭐 해리스 입김일 수도 있고 빈집 성격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우리는 여기에 눈길 안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줘야 돼요? 줄 거면 저는 배터리 쪽을 셀 쪽을 주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에코프로 BM도 사실 아직 반등이란 반등은 거의 안 나왔죠. 뭐 오늘 뭐 해리스 후보 때문이다 아니면 아니다 9월 초에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 이제 바닥인 것 같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오늘 삼성 SDI 수급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 사실 외국인과 연기금 굉장히 주구장창 사왔습니다. 삼성 SDI도 이 정도 오늘 NCM이나 NCA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물론 7월 6월 달만큼은 아니지만은 이게 7월 달에 워낙 이제 5월 달 4월 달만큼은 아니지만은 6월 7월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 좀 반등하는 자리가 나왔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3분기가 바닥인 건 맞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적인 측면은 좀 반등이 있는데 양극재 실제로 이게 물론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지난달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8월 달에. 그런데 이게 에코프로 BM 마진이 이게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셀 업체 자체가 실적이 마진이 나와줘야 그다음에 양극재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기차 이렇게 수요가 아직 폭발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LG 엔솔, 삼성 SDI까지는 저는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수준이지 에코프로비에 너무 딴 거 셀 대비해서 완전 빠졌잖아. 그럼 한번 덤벼보자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전 조심스러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볼 거면 셀 쪽으로 집중해서 보자. LG 엔솔, 삼성 SDI 쪽으로 완전히 좁혀서 봐주셨고 삼성 SDI는 오늘 여러분 10% 넘게까지 올랐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날이었는데 추가 연속이 있을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이 나와줘야 한다는 점까지 저희 전달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가장 궁금해요. 삼성전자. 뭐 여기저기서 다 TP 하향합니다. 지금 외국인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떡해요? 진짜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우리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와 정말 외국인이랑 특히 연기금 쪽에 이제 매도하는 거 보면은 정말 작정하고 때리는 것 같긴 합니다. 거기다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너무나도 오늘 하향 리포트 나왔죠. 그렇죠. KB증권 세게 나오니까 한국투자증권도 오늘 하향 리포트를 냅니다. 네, 96,000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피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물론 이제 3분기 자체는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한 지난주쯤에 나왔던 삼성전자 관련된 HBM3E는 제가 봤을 땐 들어갔을 걸로 보입니다. 보이고 있다라면 물론 우리가 3분기 실적이 안 좋더라도 그러면 HBM 비중 올라가는 거 아니야? 들어갔으면은 충분히 시장 바닥은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엔비디아가 한번 지연돼 버리고 나니까 그 투신 자체가 그거는 우리 딴 데 갔다 올래. 그래서 이제 LG 엔솔루션은 연기금과 외국인이 고스란히 그 한 달치가 삼성전자 물량들이 다 LG 엔솔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등이 나오려면 또 실적이 좀 나아져야 되는 거고 이미 2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율 자체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잠시 쉬어갔다 저는 온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지금 휴대폰 시장 오늘 어제 뭐 하웨이도 나오고 아이폰도 나오고 그럼 3분기 때 나왔던 폴더블 폰이나 갤럭시 S24는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라고 하게 되면 휴대폰 안 좋아. 그러면 반도체 유일한 희망이 HBM3인데 이따가 조목이 나오겠지만 최근에 탐방갔던 회사들 중에서 이제 서서히 얘기를 합니다. 뉘앙스 자체가 이미 들어간 상황은 맞는데 들어갔지만 근데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지금 안 급해.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몇 달 전에는 엔비디아 너무 급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제발 좀 이제 너네 빨리 컬테스트 통과해서 우리 거 납품을 하자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네가 컬테스트 통과하더라도 지금 당장 안 급해라는 게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 투심을 꺾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급해요? 이게 블랙홀 가속기도 지연됐고 이게 결국 자기 엔비디아의 고객 주문사 자체도 우리가 흔히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에 초과 공급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건데 이게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뉘앙스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K론이 또 맞물려서 그때 나왔네요, 여러분. 네.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더 열심히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시장 분위기 한번 볼게요. 장마감 20초 전입니다. 혼조 양상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피 종합지수는 0.44% 내린 구간, 코스닥은 708선에서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짱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나눴죠. 차라리 내일부터 그냥 연휴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힌트를 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쪽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저희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초점 맞춰서 얘기 나눠볼게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 사실 반도체도 좋았고요. 변압기는 10일치 데이터인데요. 그간 역대급 나왔었던 월간 데이터보다 훨씬 웃도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HD 현대일렉트릭 도 오늘 슈팅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톡신, 화장품, 라면까지 플러스를 제대로 보였던 쪽도 있었는데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었던 뭐 셀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단이나 신재생 쪽으로 오늘은 또 수급이 이동하는 현상도 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장 접어들어서 힘도 빠졌는데요. 일단 엔화 강세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10시 30분께 BOJ 쪽에서 엔화 강세 자극시키는 워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엔화 강세, 이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적 성격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소환이 됐었던 시장. 그러니까 상방이 좀 제한적이었었던 속에서 우리 양대 시장은 지금 보시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권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0.4% 내리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2,513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장중 내내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권 함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뭐 삼성전자 힘을 못 쳤고 SK하이닉스도 지금 뭐 지지하는 선에서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지수 상방으로 이끌 수 있었던 시총상이 일단 부재했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3포인트 올라서면서요. 사실 오전장에 조금 더 강했죠. 이쪽으로 왜냐하면 단기 자금성 트레이딩 재료가 코스닥에 좀 있었다 보니까 시세를 나타냈었다가 조금 빠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단이 오전에 좀 강세였다가 좀 주춤거리에 섰던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709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외국인이요 코스피 시장에서
엄청 팔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이 대부분의 물량은 전기전자, 제조, 운수 창고와 같은 사이즈 큰 종목 위주로 많이 뺐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 코스피 자체를 다 뺐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기관은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은 뺐는데요. 외국인이 그래도 이 속에서는 큰 폭은 아니지만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했다라는 점 전해집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단 넘어가서요. 전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까 전에 이화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95,000원 메리츠증권에서도 내렸고 KB 쪽에서도 내렸고 오늘 한국투자증권 쪽에서도 96,000원으로 제시를 한 목표 주가 하향. 여기에 더해서 외국계에서도 계속해서 쭉쭉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매물을 받쳐줄 투자 주체도 부재한 상황이죠. 외국인은 현재 7거래 연속 삼성전자를 팔고 있고요. 8거래일 연속 기간 또한 팔고 있는 속에서 64,900원에서 오늘 종가 형성합니다. SK하이닉스는 다만 지금 빨간불로 돌아서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9% 올라섰고요. 157,200원 오늘 장에 있어서 기관 들어오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 기관은 SK하이닉스를 그래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5%대 강세 시연합니다. 외국인 진짜 5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추가 움직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 고점은 41만 9천 원입니다. 이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100만 원 선을 만들었다가 일부 좀 빠졌지만 오늘이 또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의견 또한 있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라든지 기아 쪽에서는 받쳐주지 못했고 밸류업 키워드 갖고 있었던 KB금융 쪽도 오늘 좀 일부 빠졌습니다. 신한지주도 같이 빠졌고 삼성물산 역시 밸류업 키워드 묶이는 쪽에서도 같이 빠졌네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알테오젠 오늘 시비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시비 발행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그 추진 이유가 또 긍정적인 것으로 시장에서 해석되면서 오늘 오전장이 훨씬 더 좋긴 했는데요. 그래도 플러스권 거래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또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 전해드리겠고 HLB 1%대 강세로 지금 계속해서 플랫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종목들은 좀 마이너스권 그려지고 있는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대 상승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쭉 확인을 했을 때 결국에는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외국인 매물출의 지속이 가장 충격적이었고 또 오히려 빗봤던 쪽은 해리스트레이드가 빛을 봤다. 비트코인이 내려가게 되면서 해리스 우위 쪽으로 좀 베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도 지지했다라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가 장중 상방 VI까지 갑니다. 자, 시장 컬러를 이제 일회성으로 봐야 하는지 이제 연속성으로 봐야 하는지가 참 고민이 되는데 일단 추석 연휴 전까지는 어떤 관점으로 시장 보실 거예요? 이게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네. 추석 끝나고에 대한 두려움도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추석 끝나면 FOMC 있죠.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9월 아마 18일이네요. 18일, 19일 연달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FOMC를 들어갈까요? BOJ를 들어갈까요? 제가 볼 때는 BOJ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방이 엔화 강세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진짜 정말 실제로 오에다 가조 말대로 12월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올해 연말까지 그럼 시장을 2,400, 2,200까지도 지수를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좋아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도 안 좋아지고 아니면 삼성전자도 안 좋아지고 물론 오늘 현대차 빠진 거는 BMW 이슈긴 하겠지만은 결국 BMW 가이던스 하향이 하반기 자동차 판매량 이게 하방 추이로 좀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자동차 산업도 안 좋아질 수 있나? 그러면 어차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안 좋은데 여기다가 일본 관련 통화 정책 이슈까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생각보다 반등이 쉽지 않은 장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물론 내일 또 심지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동안 거의 한 달간 계속 지수가 계속 빠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매도세가 그대로 하방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까. 사실 그것도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물론 오늘 CPI 이 지수가 2.6, 2.5대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물가는 잡았고 어차피 FOMC 25일 인하하겠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결국에 BOJ 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되면은 결국 시장은 어느 쪽을 지금 안 좋은 악재에 대해서 좀 찾는 과정이 되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연중 무휴 걱정인 K증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걱정 없는 종목이 있을까요? 그죠? 걱정 덜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는 계속 대응 전략을
써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화진 과장님의 그런 관점에서의 종목,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인데요. 아마 보시면 오랜만이에요. 네, 아니 이런 시장에 반도체가 안 좋은데 이오테크닉스를 가져왔다. 그동안 뭐 13만 원까지 왔다라고 하게 네. 되면은 충분히 좀 많이 좀 빠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24만 원까지 갔던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삼성전자 이제 HBM3E가 엔비디아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리드 타임 자체가 삼성전자 주문을 넣었어요. 그럼 적어도 내년 1분기나 2분기쯤에 매출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오테크닉스 가이던스가 대략 한 3,500억 정도가 되는데 조금 내년 적어도 1분기 내년 자체 가이던스가 대략 한 5천억이겠지만은 보통 장비주들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거의 성수기입니다. 보통 3, 4분기 때 장비를 보통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애초에 그 연말쯤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우리 내년 경영 계획에서 어느 필요한 물량들을 미리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 인식이 6개월 뒤다 보니까 대략 하반기에 매출이 많이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4분기에 찍힐지 이연돼서 1분기에 찍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처럼 실적이 찍히면 충분히 주가는 저는 방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디본딩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TSMC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매출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레이저 커팅 장비라고 해서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TSMC, 삼성전자 이 두 개를 보고 있다면은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도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충분히 이 가격에 빠진 것에 대해서 저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정말 피크아웃일까? 저는 피크아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딱 내려와 있는 자리만 되면 작년부터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는 시각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네. 그런 관점에서 어디까지는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이세요? 28만 원대는 우리가 아마 그때는 한미 반도체와 마찬가지고 대다수가 HF에 거의 환호할 때에 대한 이게 수급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무 욕심을 안 내더라도 저는 22만 원 가격대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하반기에 3분기부터는 어차피 실적이 올라갈 겁니다. 3분기 좋아지고 4분기 좋아지고 1분기가 이만큼 될지가 중요한 거라서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12만 원, 13만 원 가격대가 좀 바닥이라 생각한다면은 욕심 안 내고 22만 원까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한 승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실적에 꽂히는 기간까지는 뭐 이르면은 연내도 가능하겠지만 조금 이연돼서 1, 2분기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 있을 때 지금 구간 낙폭 과대로서의 메리트도 보여지니까요. 내용 알고 자리 알면 시간은 우리 편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하에서 이오테크닉스 챙겨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힘 듬뿍듬뿍 내시길 바라면서 또 이럴 때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드셔주세요. 이화진 과장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승리 전략도 꼼꼼히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